제주 사회 현안을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제주 돋보기 김익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남방 큰 돌고래 얘기네요. 예, 그동안 너무 딱딱한 주제만 다루는 듯해서 그 제주 해양 생태계의 귀염둥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뭐 귀염둥이 얘기 좋긴 한데 지금 대선이 코앞이라 이 시점에 이 돌고래 얘기를 하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 10년 전 한겨레 신문사 편집회의에서 똑같은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는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이 불거지던 때였는데요. 한가하게 돌고래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냐, 뭐 이런 반론이 편집회의에서 강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 진통 끝에 남종현 기자가 쓴 제도리의 운명이라는 기사가 2012년 3월 3일 한겨레 신문 일면 톱뉴스로 달아오졌습니다. 한국 언론은 물론 아마 해외 언론을 뒤져봐도 돌고래가 주요 일간지 톱뉴스를 장식한 전례는 찾기 힘들 겁니다. 기사가 나간 지 열흘 뒤에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이 제도리의 야생 방사를 선언했죠. 한국 사회가 이 돌고래 생태를 사회적 의제로 다루기 시작한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1년 뒤에 제도리가 제주 바다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당시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는데요. 야생 상태에서 살아남지 못할 거다 이런 비판도 있었습니다만 제도리는 물론 그 이후에 춘삼이, 삼파리, 태산이, 복순이까지 야생의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이 수족관에서 공연을 하던 돌고래가 야생으로 돌아가서 생존하기도 힘들 텐데 새끼까지 나왔습니다. 아마 세계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 사례가 정체성 없는 국제자유도시에서 세계 환경수도, 생태도시로 전환하려는 제주도가 활용할 수 있는 훌륭한 소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남방 큰 돌고래가 어쩌면 제주의 판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판다라고 하면 중국이 자신들의 상징처럼 여기는 그 귀여운 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저절로 그 미소 짓게 되는 귀여운 외모 덕분에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는 동물이죠. 세계적인 멸종 위기종이라는 점 때문에 더욱 가치를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 판다 보호 사업으로 연간 2조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그만큼 경제적 가치도 매우 높습니다. 근데 제주에서도 남방 큰 돌고래를 관찰하는 돌고래 관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판다 관광처럼 경제적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단순히 보는 관광에 한정 짓자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경제적 수익을 넘어서 남방 큰 돌고래를 통해서 제주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 개체 보호가 중요합니다. 이 남방 큰 돌고래는 큰 돌고래와도 다른 제주에서만 사는 종인데 네. 개체 수가 불과 120마리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세계 자연보전연맹 IUCN에서도 보호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멸종위기 해양생물입니다. 아무리 생태 관광을 표방한다고 해도 현재 수준에선 돌고래 보호를 우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네, 안 그래도 그 뭐 제트스키나 선박이 돌고래를 좀 가까이서 보려고 좀 돌고래에 가까이 근접하는 모습을 뉴스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참 걱정이네요. 네, 그런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죠. 그래서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12월에 남방 큰 돌고래 관찰 지침을 강화했습니다. 관광 선박은 남방 큰 돌고래 무리와 300m 이내로 접근할 경우 속력을 줄여야 하고 50m 이상 떨어져 운항해야 하며 3척 이상의 선박이 동시에 돌고래 무리를 둘러싸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돌고래가 사라지면 관련 관광 산업은 물론 제주의 생태적 보물도 함께 사라지게 된다는 점에서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네, 제주 도민들에게도 잊혀졌던 돌고래 이 존재가 이렇게 그 사회적 의제로 떠오른 것만 해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야생으로 방사한 최초의 성공 사례는 그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스토리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돌고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역시 또 하나의 서사극입니다.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핫핑크 돌핀스, 네. 뉴스에서 자주 나오죠. 그 주인공입니다. 2011년 한국에서 최초로 수족관 돌고래 해방운동을 시작한 시민단체죠. 이 단체에 2명의 공동대표가 있습니다. 황현진 대표는 2011년 돌고래 쇼를 하던 퍼시픽랜드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한 환경운동가죠. 환경운동 진영에서조차 관심을 기울이지 않던 주제를 사회적 의제로 끌어올린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당시 강정마을에 와 있던 음악인이자 평화활동가인 조약골 씨와 함께 2011년 해양환경단체 핫핑크 돌핀스를 만들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지금도 공동대표를 맡고 있죠. 10년 이상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후원 회원도 5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공동대표 두 분이 다 그 제주에 아무 연고가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10년 동안 제주에서 활동할 수 있었을까요? 또 동료 뭐라고 하던가요?
저도 궁금해서 직접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그동안 사이버 공간에서는 활동하다가 4년 전에 대정읍 신도리 마을에 빈집을 빌려서 제주 돌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고도 없는 곳에서 언제까지 활동을 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네. 근데 제주에 뼈를 묻을 생각이다 이렇게 말하더군요. 왜 그러냐 했더니 남방 큰 돌고래를 보고 느꼈던 자신의 감동과 힐링을 후세들에게 꼭 남겨주고 싶어서 이 활동을 즐겁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넘는 활동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에너지를 가까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우리 제주도민들이 오히려 그 가치를 너무 몰랐던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반성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남방 큰 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예, 이 주제가 오늘의 핵심인데요. 지난달 국회에서 입법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제주 남방 큰 돌고래에 법인격을 부여하자, 생태법인을 입법하자는 그런 토론회였습니다. 돌고래의 법인격을 주자, 그러니까 동물을 법적인 사람으로 보자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굉장히 낯선 개념이네요. 예, 그 생태법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아직 전 세계 어디에도 법제화되지 않았습니다. 낯설 수밖에 없는데요. 그 진희종 전 제주도 감사위원이 2년 전 국내 철학학회지에 개념을 처음 발표했고 지난해 후속 논문도 발표하면서 공론화되기 시작한 용어입니다. 이 법인 제도라는 건 원래 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간들이 만든 거죠. 사단법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이 결합한 단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재단법인도 있습니다.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 결합한 단체죠. 이 두 가지 유형 모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설립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자본주의 체제라고 얘기하지만 재산에도 지금 인격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연의 존재물에 법인격을 부여하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도 전 세계 어디에서도 지금 법제화가 되지 않았다는데 이걸 한국에서 제도로 만들 수가 있을까요? 지금 말씀드리려는 그 일반적 의미의 생태법인은 세계 최초입니다. 그런데 이런 움직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2017년 뉴질랜드 의회가 원주민인 마오리족의 오랜 삶의 터전인 왕가누이 강이 있거든요. 여기에 이 강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하는 법률을 만든 게 대표적입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Section 12, the river is an indivisible and living whole, incorporating all its physical and metaphysical elements. The New Zealand Parliament has passed a bill recognizing the Wanganui River as a living entity to the same legal rights as a person. Tribes in the area fought with the government for recognition of its relationship with the river since the 1870s. The Wanganui River will be granted its own legal identity as an individual. 이 왕가누이 강은 뉴질랜드 북섬에 있는 강인데요. 이 지역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과 이 뉴질랜드 정부 간에 1870년대부터 오래전이죠. 오래전부터 소유권 분쟁을 해온 곳입니다. 그런데 네. 의회가 왕가누이 강 분쟁 해결법을 제정하면서 이 강에다가 법인격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특정 지역 생태계에 법인격을 부여한 아주 획기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뉴질랜드는 이 법률 제정 3년 전엔 국립공원이었던 북섬 동해안 근처에 테우레웨라라는 산악 지역이 있거든요. 이 산악 지역에도 법인격을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특정 지역의 산이나 강에 예외적으로 적용했던 생태법인을 좀 일반화시켜 보자라는 것 그렇죠. 같은데, 네. 근데 말하지 못한 돌고래를 이렇게 법인으로 지정한다고 해서 그럼 자신의 뜻, 돌고래가 자신의 뜻을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을까요? 현행 법 체계에서도 자신의 의사를 나타낼 수 없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말씀을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분들에게도 후견인이 대신 법적인 권리를 행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을 적용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뉴질랜드 왕가누이 강의 경우에도 정부하고 원주민들이 추천한 사람들이 후견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후견인 지정을 놓고 또 힘겨루기 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아마 논의할 쟁점이 많을 겁니다. 말씀하신 그런 문제의 중재를 위해서 이 진희종 전 감사위원은 가정법원처럼 생태 문제를 전담하는 법원을 신설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기후 위기 시대를 맞아서 생태 법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 새로운 법률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와 관련한 국회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한국헌법학회 부회장인 박규환 영산대 법학과 교수는 제주특별법의 관련 조항을 추가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일반법으로 제정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국가 전체 동시에 적용하는 방안보다 더 현실적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특히 제주의 생태적 가치를 고려하면 적용을 늦출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박 교수는 더 나아가서 돌고래는 물론 곶자왈도 생태법인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조하더군요. 그러니까 사회적 법치 국가에 이어서
생태적 법치국가 논의를 진행 중인 독일의 법 이론을 소개하면서 이 생태법인 아이디어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네, 귀여운 돌고래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법률 얘기로 예. 마무리가 되는군요. 어쨌든 제주에서 논의되고 있는 시작한 이 논의가 좀 성과를 거두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